부산까지 4시간이 걸렸어요. 선희가 운전했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까지 얼마나 남았어? 20분 정도. 새벽 6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계획이 뭐야? 선희가 물었어요. 김영철이 배에 타기 전에 잡는 거야. 그게 계획이야? 그냥 무작정 가자고. 다른 방법 있어? 선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보에 의하면 화물선은 오늘 밤 11시에 출항해. 김영철은 그 전에 배에 오를 거야. 그럼 시간은 있네.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김영철 혼자가 아닐 거야. 탈옥할 때도 도움 받았잖아. 분명 호위가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어. 최소 5, 많으면 10명? 둘이서 상대할 수 있을까? 어려워. 솔직히. 선희가 말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다른 방법? 기습. 정면 승부는 안 돼. 숨어서 기회를 노려야 해. 저는 동의했어요. 정면으로 싸우면 우리가 질 게 뻔했거든요. 항구 구조를 알아야 해. 어디서 숨을 수 있는지, 어디서 공격할 수 있는지. 내가 알아볼게. CIA 시절에 부산 항구 정보 좀 봤어. 선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여기야. 7번 부두. 화물선이 정박하는 곳.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떴어요.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부두였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에 숨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선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크레인이 있어. 높은 곳에서 감시할 수 있지. 좋아. 그럼 낮에 미리 가서 지형을 파악하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항구 근처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어요. 모텔에 짐을 풀고 잠깐 쉬었어요. 밤새 운전해서 둘 다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오래 쉴 수는 없었어요. 오전 10시. 우리는 항구로 향했어요. 일반인처럼 보이려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7번 부두는 화물선 전용 구역이었어요. 경비가 있었지만 빈틈이 보였습니다. 저쪽 담장 뒤로 들어갈 수 있어. 선희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경비원의 눈을 피해 담장을 넘었어요. 컨테이너 사이로 숨었습니다. 생각보다 넓네.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미로 같았습니다. 화물선은 저기야. 선희가 가리켰어요. 큰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북극성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 배가 북한으로 가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러시아행이야. 블라디보스토크. 하지만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거지. 저는 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갑판에 선원들이 보였습니다. 선원들도 가담한 거야? 아마도. 돈 받고 눈 감아주는 거겠지. 우리는 부두를 돌아다니며 지형을 파악했어요. 숨을 수 있는 곳, 탈출할 수 있는 곳, 공격할 수 있는 곳. 2시간 동안 조사한 후 모텔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할까? 선희가 물었어요. 김영철이 배에 오르는 순간을 노리자. 배 안으로 들어가면 잡기 힘들어. 동의해. 그럼 어디서 기다릴까? 배 가까운 컨테이너 뒤에서. 거기서 지켜보다가 김영철이 나타나면 움직이는 거야. 호위들은 먼저 처리해야지.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권총 2자루가 있었습니다. 소음기 있어? 응. 여기. 선희가 소음기를 건네줬어요. 조용히 처리해야 해. 총소리 나면 다 몰려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8시. 우리는 다시 항구로 향했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담장을 넘어 부두로 들어갔어요. 컨테이너 사이로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배 근처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있었어요. 멈춰. 선희가 저를 잡았어요.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호위야. 선희가 속삭였어요. 내가 처리할게. 선희가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선희의 움직임이 빨랐어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푹, 푹, 두 발의 총성. 하지만 소음기 덕분에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두 남자가 쓰러졌어요. 선희가 손짓했어요. 이리 오라고. 저는 다가갔어요. 깔끔하네. 아직 시작이야. 선희가 말했어요. 분명 더 있을 거야. 우리는 계속 이동했어요. 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검은 승합차가 부두로 들어왔어요. 숨어. 우리는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어요. 차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5명. 아니, 6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철이 내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놈이야. 저놈이 바로 거기 있어. 저기야. 선희가 속삭였어요. 호위가 6명이야. 생각보다 많아. 어떻게 해? 기다려. 분산될 때까지. 김영철 일행이 배를 향해 걸어갔어요. 호위들이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배 앞에 도착했을 때 김영철이 멈췄어요. 배에 오르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 그가 말했어요. 주변 수색해. 꼼꼼하게. 호위들이 흩어졌어요. 컨테이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젠장. 저는 욕을 뱉었어요.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조용히 해. 선희가 총을 들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컨테이너 모퉁이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나타났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기 전에 선희가 먼저 움직였어요. 푹. 총알이 남자의 머리를 관통했어요. 그가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쓰러지면서 철제 컨테이너를 쳤거든요. 쾅! 소리가 울렸어요. 뭐야? 멀리서 외침이 들렸어요. 들켰어? 저는 일어났어요. 더 숨을 수 없었습니다. 이쪽이야. 호위들이 몰려왔어요. 총을 들고. 탕! 탕! 총알이 날아왔어요. 우리는 컨테이너 뒤로 숨었습니다. 젠장, 어떻게 해? 싸워야지. 선희가 튀어나가서 총을 쐈어요. 탕! 탕! 호위 한 명이 쓰러졌어요. 저도 총을 들었어요. 다가오는 남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맞았어요.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계속 날아왔어요. 우리는 밀리고 있었습니다. 뒤로 빠져. 선희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났어요.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리철웅, 김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어봤자 소용없어. 다 찾아낼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어떻게 해? 일단 숨어. 상황 보고 다시 움직여. 우리는 컨테이너 더미 뒤에 숨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쪽엔 없어. 저쪽 봐. 호위들이 흩어져서 찾고 있었어요. 그때 선희가 저를 쳤어요. 저기 봐. 선희가 가리킨 곳에 김영철이 있었어요. 호위 한 명만 데리고 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야. 지금이야. 가자.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김영철을 향해. 거리가 좁혀졌어요. 30m, 20m, 10m. 멈춰. 저는 총을 겨눴어요. 김영철이 돌아봤어요. 그의 호위도. 손들어. 저는 말했어요. 여기서 끝이다, 김영철. 김영철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끝?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렇게 여유로울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올 줄 알았어, 리철웅. 김영철이 말했어요. 사실 기다리고 있었지.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딸깍, 딸깍. 총 장전하는 소리였어요. 여러 개가 동시에.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컨테이너 위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10명.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환영한다, 리철웅. 김영철이 다가왔어요.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미끼를 던진 거지. 미끼?
부산행 정보. 일부러 흘린 거야. 내 아내 옛날 CIA 연락처로. 저는 선희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속았어. 선희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속은 거야? 김영철이 웃었어요. 총 내려놔. 둘 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방에서 총구가 겨눠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총을 내려놨어요. 선희도 발로 차서 이쪽으로 보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좋아. 이제 얘기 좀 하자. 김영철이 다가왔어요. 두 번이나 날 놓쳤지. 비행기에서도 재판에서도. 이번엔 안 놓친다. 죽일 거야? 아니, 아직은. 김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가 아직 필요하거든. 필요하다니? 북한에 필요해. 살아있는 상태로. 또 그 소리야? 평양으로 끌려가라는 거야. 비행기에서 탈출한 거 잊었어? 또 끌려갈 것 같아? 이번엔 다를 거야. 김영철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호위 한 명이 승합차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끌어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민지였어요. 제 딸이 입에 재갈을 물고 손이 묶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지. 저는 소리쳤어요. 민지야. 민지가 저를 봤어요.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개새끼야. 어떻게? 안전가옥? 그거 우리가 알아냈어. 김영철이 말했어요. 국정원 요원 중에 우리 편이 있거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국정원 안에 간첩이 있다고. 너희가 몰래 빠져나간 틈에 데려왔어. 쉬웠지. 김영철이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쁜 아이야. 아빠 닮았어. 손 떼지 마. 저는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호위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이해했어? 도망칠 수 없어. 내가 어디로 가든 우린 찾아낼 거야. 김영철이 저를 마주 봤어요. 이제 선택해, 리철웅. 순순히 따라오거나 딸이 죽는 걸 보거나.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선희가 제 옆에 섰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선희가 속삭였어요. 방법이 없어. 저는 절망했어요. 진짜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울고 있었어요. 제갈 때문에 소리는 안 났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았어. 저는 말했어요. 따라갈게. 민지만 놔줘. 안 돼, 철웅 씨. 선희가 소리쳤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민지가 먼저야. 딸은 안 놔줘. 김영철이 말했어요. 보험이니까. 배에 같이 타. 민지는 왜? 어린애잖아. 어린애니까 더 좋지. 말 잘 들을 테니까. 김영철이 웃었어요. 자, 이제 배에 타자. 시간 없어. 호위들이 우리를 밀었어요. 배를 향해. 저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저를 애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아빠가 있어.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배의 계단을 올랐어요. 갑판에 도착했습니다. 선원들이 우리를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쪽 선실로 데려가. 김영철이 명령했어요. 호위들이 우리를 끌고 갔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있어. 출항하면 나올 수 있어. 문이 닫혔어요. 쾅.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실은 좁았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재갈을 풀어줬어요. 아빠. 민지가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민지야. 무서웠어. 갑자기 나쁜 사람들이 와서.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저는 딸을 꽉 안았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가 방을 둘러봤어요. 탈출구가 없어. 창문도 없고 문은 바깥에서 잠겼어. 어떻게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항하는 거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또다시 평양으로 끌려가는 건가? 이번엔 정말 끝인 건가?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총성이었어요. 탕, 탕, 탕. 뭐야? 선희가 문에 귀를 갖다 댔어요. 밖에서 싸우고 있어. 누가? 몰라. 총성이 계속됐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쾅! 문을 발로 찬 사람이 나타났어요. 리철민이었어요. 총을 든 채로. 형, 철민아. 저는 놀라서 눈을 비볐어요. 어떻게? 넌 병원에서 도망쳤어. 형이 부산 간다는 거 알고. 리철민이 숨을 헐떡였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어떻게 여기까지?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움직여. 우리는 선실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 쓰러진 호위들이 보였습니다. 혼자 온 거야? 아니. 리철민이 말했어요. 국정원이 왔어. 진짜 국정원. 갑판으로 나갔을 때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국정원 요원들과 북한 호위들이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리철민이 가리켰어요. 부두와 연결된 계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렸어요. 총알이 빗발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김영철이었어요. 총을 들고. 어디가? 저는 멈췄어요. 뒤에 선희와 민지, 리철민이 있었습니다. 비켜. 못 비켜. 김영철이 총을 겨눴어요. 저를 향해. 죽여야겠어. 이번엔 진짜로. 날 죽이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국정원이 다 포위했어. 상관없어. 너만 죽으면 돼. 김영철의 눈이 광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25년 동안 키운 스파이가 배신하고 2번이나 놓치고. 내가 자초한 거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으니까. 닥쳐. 김영철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 끝인가? 탕!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눈을 떴어요. 김영철이 가슴을 잡고 있었어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리철민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형한테 손 떼지 마. 리철민이 말했어요. 김영철이 비틀거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들. 배신자? 리철민이 다가갔어요. 누가 배신자야? 내가 내 아들 죽여놓고. 뭔 소리야? 내 아들은 3년 전에 죽었어. 영양실조로. 넌 죽은 아이를 미끼로 날 이용한 거야. 김영철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리철민이 총을 들었어요. 김영철의 머리를 향해. 이건 내 아들을 위한 거야. 탕! 총성이 울렸어요. 김영철이 쓰러졌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김영철이 죽었어.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 리철민이 다가왔어요. 끝났어. 그래. 끝났구나. 저는 동생을 안았어요. 고마워. 진짜로. 당연한 거야. 형이잖아. 리철민이 힘없이 웃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철민아. 리철민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총에 맞은 거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스친 거야. 의무팀 여기로. 국정원 요원들이 달려왔어요. 리철민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걱정 마, 형. 난 안 죽어. 리철민이 힘겹게 웃었어요. 3번이나 총 맞고 살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저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살아야 해. 알았지? 알았어.
리철민이 실려갔어요. 선희가 다가왔어요. 민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딸을 안았어요. 민지야, 끝났어. 이제 진짜로 끝났어. 민지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